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배율에 대해서 그리고 레버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두운 화면이 제가 주로 분석할 때 사용하는 화면인데요. 평소에 회색 빛깔의 밝은 배경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 배경은 교육을 할 때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분석 배경을 가져온 이유는 이런 수익률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가격이 이쯤에 있을 때 제가 게시물로 이더리움 진입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이었는데요. 그런데 진입이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진입은 더 아래쪽이었습니다. 또 FEG 근거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진입을 한 것이죠. 근데 애초에 진입 타점은 이쪽이었습니다. 비율 타점이었죠. 이번에는 굉장히 오차 없이 정확하게 타점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제가 배율을 현재 100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100배를 사용한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보여주기식으로 제가 100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트레이딩을 배우는 초기에 배율과 레버리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난 뒤에는 레버리지가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100배로 레버리지를 당겨놓고 그 다음에 시드 비중을 조절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코인 레버리지 거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초보분들이 제가 너무 리스키하게 거래를 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또 배율과 레버리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100배를 사용하는 걸 보고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어디서 100배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신 거겠죠. 근데 어설프게 아는 겁니다, 사실은. 트레이더가 어떻게 보면 크게 두 종류의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손절가와 익절가를 미리 걸어두고 바꾸지 않는 방식입니다. 제가 이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진입을 한다고 하면 또 손절가는 또 이쪽 부근에서 잡게 되겠죠. 그런데 이미 여기서 터치를 할 때 지정가를 여기에 걸어놓게 되는데 여기를 터치를 할 때 손절가가 이쪽으로 잡히도록 설정을 해놓습니다. 물론 익절가는 미리 정해두진 않습니다만 이번의 경우는 그렇게 했지만 익절가를 미리 정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1대2, 1대3 정도로 걸어둘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곳에 FEG가 또 있기 때문에 살짝 호가 형보를 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손절가를 이쪽으로 잡고 익절가를 이 정도로 하게 되면 괜찮은 손익비로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이번 경우에는 조금 익절가를 설정을 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방식이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진입을 하고 난 이후에 물타기와 불타기를 계속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진입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런데 반대로 갔습니다. 롱 포지션을 이쪽에서 진입을 했는데 가격이 계속 반대로 갔습니다.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물을 타는 것이죠. 시드는 한정돼 있고요. 물타기를 계속하면 어느 순간 시드가 동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항상 10배율로 들어가는 사람이 이쪽에서 계속 물타기를 하다가 시드가 동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크게 받아야 되는데 더 이상 진입할 시드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레버리지를 한 50배로 올려서 이쪽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레버리지를 높이게 되면 가용 가능한 시드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서 또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강제 청산이 되는 청산가는 더 짧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진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이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타점을 명확하게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돈을 꾸준히 벌고 계시다면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렇게 해서 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성향과는 맞지 않는 방식이고 그래서 만약에 100배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100배로 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물타기를 계속하는 방식을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100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손절가를 정해두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타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물을 타는 동시에 얼마나 불어나는지를 명확히 계산하면서 진입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휘둘릴 가능성도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100배가 위험한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은 점들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 시간은 좀 간단하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고 그런데 익절가와 손절가를 미리 걸어두고 바꾸지 않는 방식이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러한 방식이라면 사실은 100배든 뭐 200배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손절가를 이렇게 걸어둘 때 여기서 손절이 나가게 되겠죠. 만약에 가격이 여기서 반전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상승을 하였다가 이렇게 다시 떨어졌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도 보고 있었는데 이쪽까지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 포지션은 손절이 나갔겠죠. 그런데 제가 레버리지를 100배를 사용하든 아니면 10배를 사용하든 여기서 손절이 나가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설정하기 위해선 시드의 비중을 조절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손절가를 제가 이쪽으로 설정을 하였다면 그러면 진입 비중을 조절을 해야겠죠. 이쪽에서 손절이 나갔을 때 $1000가 손절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이쪽에서 손절가가 설정된 것은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차트적 상황이 이쪽으로 손절가를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쪽으로 손절가를 잡는데 이렇게 해서 손절이 나가도 어찌되었든 $1000가 손실이 난다는 것입니다. 배율은 100배로 갔습니다. 여기서 손절이 나든 아니면 여기서 손절이 나든 손절 나가는 금액은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익절했을 때 얼마를 벌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손절이 나갔을 경우에 얼마가 손실이 날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총 시드의 2% 혹은 1% 아니면 좀 공격적이라면 5%까지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 정도로 잡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잡았습니다. 포지션을. 이렇게 되면 투입 시드의 양이 더 불어나게 되겠죠. 가격이 여기를 터치를 하고 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손절가는 저점으로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잡았던 포지션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새로 잡은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쪽이든 아니면 이쪽이든 또 손절가를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따로 설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합쳐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어찌되었든 이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평단은 이 노란색 선으로 유지가 되었던 것이고요. 이쪽에서 중간 부분으로 위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은 비중으로 두 번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부분으로 위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100배를 사용하는 것이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절을 나갈 때 퍼센티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 시드의 몇 퍼센트의 손실을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배가 위험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진입 시드와 배율의 조합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마다 그리고 타임프레임마다 오르고 내리는 그 퍼센티지가 다르죠. 그 퍼센티지에 따라서 또한 이 ROI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물론 통상적으로 이 수익률이 클수록 수익이 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비중을 줄여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1100%라고 한다 하더라도 제 총 시드의 1100%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이더리움 포지션 두 번을 들어갔지만 또 하나를 합쳐졌기 때문에 이 포지션 하나만 놓고 본다면 총 시드의 15% 정도의 수익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10,000의 시드라고 한다면 $1,500 정도의 수익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470%의 수익률이 나왔는데 그러면 사실은 어느 정도의 수익이냐면 총 시드의 17% 정도의 수익이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는 이더리움보다 더 낮지만 사실상 비트코인이 절대적인 값으로는 수익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총 시드의 10% 정도의 수익이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코인 같은 경우는 10% 정도의 수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들을 전부 다 동시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더리움은 익절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다 합쳐보면 거의 2000%가 넘죠. 그런데 총 시드의 20배가 불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50%, 60% 정도의 시드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실 것은 이 한 포지션이 손절이 나갔을 경우에 총 시드의 몇 퍼센트의 손실이 날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하고 이처럼 포지션을 여러 개를 들고 간다고 하면 만약에 모두 다 손절이 났을 경우에 또 몇 퍼센트가 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최대 손절 허용치를 얼마로 둘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하시고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익절을 어디서 할지는 그 다음 문제겠죠. 그래서 100배가 통상적으로는 위험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위험한 방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지 않고요. 손절가를 칼같이 걸고 하는 그러한 위와 같은 방식을 선호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100배를 사용하는 것은 제가 게시물의 댓글 가운데 적어 놓았습니다. 게시물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요즘에 게시물을 통해서 이러한 수익률을 올려드리고 또 어디서부터 진입을 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초보분들이 또 오해를 하실 수 있고 또 반만 알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조롱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00배를 사용하는 것만 보고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좀 알고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배를 사용한 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율과 또 시드 비중을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배열을 최대로 고정을 해두고 그 다음에 진입 시드 비중만 조절을 해서 손절가에서 손절이 나갔을 경우에 총 시드 몇 %가 될 것인지를 설정을 합니다. 그 방식이 저에게는 가장 맞았고요. 가장 편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손절가와 진입가가 명확하다면 사실은 이러한 방식으로 매매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극적이죠. 유튜브 코인 거래 방송이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고 와가지고 100배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시면 무엇이 다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이더리움은 완전히 포지션을 종료한 상태고 롱 포지션이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50% 이상씩은 다 익절을 하는 상태고요. 어느 정도 되돌림을 줄 것 같은 그런 위치가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만, 그쪽에서 또 분할 익절을 하든 아니면 전량 포지션을 종료하고 또 관망을 하든 그런 전략을 또 취할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무언가를 올바로 판단을 하려면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것만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거나 또 매매를 하기에는 실제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매우 크고요. 또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기초를 다진 상태에서 시장에 진입하는 것과 또 중구난방으로 얻은 정보를 토대로 매매를 하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RCT 트레이딩 PT 3기가 진행 중인데, 오늘은 입문에서 또 3금으로 넘어가는 시험을 보신 분들이 꽤 있었고요. 시험을 보시면서도 배우는 게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러면서도 부족한 게 무엇인지 체크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기준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보통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레버리지, 배율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포지션을 진입을 하다 보면 만약에 1배나 2배, 3배 이런 레버리지로 진입을 하게 되면 다른 종목도 진입을 하고 싶을 때 시드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점차 늘려가기보다는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 100배로 시작을 해서 포지션을 여러 개를 동시에 진입을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래소에 너무 큰 돈을 묶어두는 것도 그렇게 추천할 만한 일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감당 가능한 시드만 넣어두고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 10배 정도의 시드를 현물로 운용하는 것과 비슷한 그러한 효과를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기준이 없고 이러한 방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초보자가 이러한 방식으로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레버리지를 이렇게 땡겨버리게 되면 본인을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치닫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고요. 그렇게 되면 강제청산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가까워져서 모든 전 시드가 통째로 빠르게 날아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위험한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의미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가끔 제가 게시물에 이런 타점 잡은 것들 그리고 이런 수익률 올려드릴 때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